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혹시 창밖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날씨가 정말 좋지 않았죠? 막 꾸물꾸물. 하늘도 회색이었잖아요. 이런 날에 딱 떠오르는 소설이 하나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산포 가는 길. 황석영 작가의 작품이에요. 1973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산포는 실제로 있었던 공간은 아니고요. 잠시 뒤에 보실 텐데 주인공 중 한 명인 정씨의 고향으로 나와요. 산포 가는 길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일단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꾼인 영달이하고요. 정씨 두 분 다 일꾼이십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식당에서 술 시중을 드는 창부로 일했던 백화예요. 긴 생머리에 왜 쌍꺼풀이 있다고 나와요. 영달 씨 얼굴에 이렇게 코수염을 그린 이유는 1975년도인가요? 산포 가는 길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배우분이 코수염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전부 젊은 나이에요. 이 영다리하고 정씨는 30대고요. 그 다음에 백화는 여기서 제일 어려요. 20대 초반, 한 22쯤 되어 보인다 라고 나와요. 백화. 먼저 공사장 인부였던 영달 씨부터 볼게요. 영달이는 갈 곳을 잃은 처지입니다. 갈 곳이 없고요. 공사가 봄이 되어야 다시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니까 또 일거리를 찾아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궁리를 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게 일거리 때문만은 아닌데요. 사실 하숙으로 머물고 있던 천간애가 있었어요. 천신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간애 부인하고 몰래 만남을 갖다가 딱 걸린 거예요. 뭐 떠난다는 말보다는 도망친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웬 남자 하나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씨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좋은 구경했다면서 아침에 천씨가 그의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광경을 봤다고 껄껄거리는 거예요. 영다리는 처음에는 뭐야?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나빠하긴 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하게 툭툭 뱉는 말이 좀 기분이 나쁘긴 한데 결코 얄밉지 않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정씨가 딱 그런 인물이에요. 몇 마디 더 나누어 보던 영다리는 정씨가 자신과 같은 공사장에서 일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영다리는 차감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차감기라는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바위에 구멍을 뚫는 기계를 차감기라고 하고요. 이걸 다루는 사람이었고요. 정씨는 훨씬 재주가 많습니다. 뭐 목공도 용접도 잘하고요. 자기 말로는 구두 수선까지 잘한다고 해요. 영달씨가 와 그런 많은 기술을 어디서 배웠냐 라고 물어보니까 정씨가 큰 집에서 배웠다고 하면서 쓴웃음을 짓습니다. 여기에서 큰 집은 교도소를 가리키는 은어인데요. 그러니까 정씨가 어떤 이유로든 교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영다리는 정씨가 고향인 산포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산포에 대해서 들어보니 아주 작은 섬이래요. 겨우 10가구 남짓이 사는 섬인데 아주 아름답대요. 뭐 어디로 향하겠다라는 생각도 없고 동행도 없어서 좀 외롭기도 하기도 해서 영다리는 정씨를 따라서 산포로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이 결코 녹록지는 않는데요. 일단 산포 자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고 무트로 기차를 타고 간 다음에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지금 기찻길도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면 눈이 펑펑 오는 겨울이거든요. 열차를 타러 가기 위해 두 사람은 걷고 또 걷다가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찬샘골이라는 곳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 서울식당이라는 식당에 들어갑니다. 찬샘골에 서울식당. 그랬더니 거기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가십이죠, 가십. 이곳에서 일하던 아가씨 하나가 빚을 지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백화였는데, 그렇죠.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군인들이 백화라면 군화까지 팔아서 술을 마실 정도였다 그래요. 식당집 주인은 영다리하고 정씨에게 22살쯤 되어 보이는 외눈 쌍꺼풀을 가진 여자를 만나면 현상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라면 꼭 보면 자신들에게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해요. 국밥을 한 그릇씩 먹은 두 사람은 김천역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나무 옆에서 몰래 볼일을 보고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여자가 바로 백화예요. 영다리는 여자의 뒤를 쫓으며 너를 넘기면 10,000원을 준다고 했다면서 추근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화가 뭐 겁을 먹고 자기가 뭐 돈이라도 더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백화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대뜸 영다리의 가슴을 확 밀치면서 이거 왜 이래? 내 배 위로 남자들 사단병력이 지나갔어. 치사하게 날 넘기려고 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영다리를 밀쳐내는데 백화가 여기서 나이가 22쯤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이 친구 말 들어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짐작이 가시죠? 창부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창부로 팔린 나이가 18살이에요. 직업 속에서에서 아주 악질 직업 속에서죠. 술집으로 팔아넘기는 바람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예요. 나이와 어울리지 않은 걸쭉한 입담에 정씨는 웃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영다리는 쓰러진 채 멍한 얼굴만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요. 동지애랄까요? 사실 영다리와 정씨의 삶도 백화와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어디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그저 입에 풀칠하기 위해 급급하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실 70년대에 발표된 작품인데 왜 이렇게 요즘 이야기 같죠? 그래서 문학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오래됐든 뭐 최근 문학이든 말이에요. 어쨌든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백화는 두 사람과 함께 감천역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백화와 영다리의 관계가 참 묘하게 변해가요. 백화가 걷는 중간에 다리를 삐는데 이 영다리가 업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폐가에 들르게 되는데요. 그때도 군부를 떼어서 백화가 발을 녹일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두 사이에 왠지 핑크빛 기류가 싹 트는 것 같죠? 그쵸? 그러더니 역으로 가는 도중에 백화가 넌지시 영다리를 떠봅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하고요. 정씨도 옆에서 따라가서 정착하라고 부축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영다리는 그러지 않기로 합니다. 그저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하고 웅얼거리기만 해요. 영다리는 마지막으로 표와 빵과 그리고 달걀을 사서 백화에게 건네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얼마 안 됐을 텐데 그걸 나눠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받아낸 백화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기차를 타러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본명은 이점리예요 하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해주면서 멀어져 갑니다. 두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 거죠. 백화를 보는 두 사람은 멍하니 산포로 가는 기차가 연착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객실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분이 아유 어디 가슈? 하고 물어봅니다. 여기 가면 꼭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씨가 산포에 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까 마침 그분이 산포를 아세요. 그럼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여기서 도자는 불도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정씨가 깜짝 놀랍니다. 삼포에서요? 거기에서 공사를 벌일 때가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웬걸 말도 마라. 거긴 이제 육지고 관광 호텔이 10개 넘게 들어선다고 하고 이미 신장로라고 하죠. 그 섬을 육지하고 있는 새로 있는 길 있잖아요. 새로 난 길도 나서 더 이상 배로 다니지도 않는다 하고 이 최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0년 만에 찾은 고향이 관광 호텔에 가득한 동네가 되어버린 거죠.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린 듯 정씨는 멍해집니다. 고향이 없는 영다리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두 사람이 탄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어두운 들판으로 달려간 기차,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채 희망도 없이 행복한 결말이라는 위로도 없이 끝나는 소설이에요. 여기서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유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미 망가져버린 삶이라서 우울하고 또 아프게 보내고 있어요. 백화 우리의 점리,
겨우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그녀의 망가진 삶을 누가 보장해 줄까요? 누가 보상해 줄까요? 누가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까요? 영다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삶에 섣불리 뿌리를 내리겠다는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씨는 하나뿐인 고향이었던 삼포가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에 허탈할 뿐입니다. 삼포 가는 길에는 더 이상 우리가 바라는 삼포는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삼포라는 건 뿌리를 내릴 공간, 그리고 안정을 주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학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삼포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은 먹고 살 수 있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배고픈 영다리, 집을 잃은 정씨, 마음을 다친 점례가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